여러분 안녕. 써니사이드업의 써니예요. 저는 흰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요. 이 영상은 피부가 무조건 하얘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만든 영상이 아니라 내가 가진 피부톤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해서 밝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공유해보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제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3호, 11호, 17호 이렇게 나오는 파운데이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흰 피부인 편이죠. 동양인치고 좀 밝은 피부톤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디올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제일 밝은 색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라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색깔을 보시면 제 손등이 많이 탔는데 이렇게 좀 밝은 색입니다. 제가 지금 피부가 많이 타가지고 또 올리면 이렇게 엄청 밝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엔 밝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피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피부톤은 좀 밝은 편이지만 피부 자체에 대한 고민은 저도 있어요. 잡티가 되게 잘 생기고 피부가 얇아가지고 상처나 주름 같은 게 잘 생기고 또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요즘같이 이렇게 되게 덥고 해가 길어지는 날에는 약간 실외 활동을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흰 피부의 장점들이 많잖아요. 피부가 깨끗해 보이고 좀 사람이 화사해 보이고 또 뭔가 관리된 피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했더니 살짝 울리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피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두 분 다 흰 피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제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도 흰 피부 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언니는 저보다 조금 더 하얀 쿨톤이어서 약간 푸딩딩한 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태닝을 2번인가 3번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한 30대쯤에. 그러고 나니까 그 까무잡잡한 피부에서 흰 피부로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랑 언니는 요즘만 믿으면 안 되겠다.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관리 방법과 그리고 생활 습관 이렇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듣는 게 그러면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 라는 말인데 저는 피부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배곡주사도 맞아보고 화이트닝에 관련된 관리법들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또 레이저 토닝도 받아봤고 근데 사실 많이 받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지만 배곡주사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짜 효과가 없더라고요. 글루타치온 막 넣어서 하는 주사도 맞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돈 낭비, 시간 낭비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몇 번 하다가 그만뒀고요. 토닝은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잡티가 되게 잘 생겨요. 이게 약간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티가 좀 많으신데 정말 똑같은 모양으로 저랑 언니랑 아버지랑 셋이 거기에 잡티가 특이한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토닝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 집안 내력으로. 그래서 토닝은 1년 반, 2년에 10회에서 20회 정도 끊어서 받고 있어요. 지금 좀 안 받은 지 3년 정도 돼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토닝은 그렇게 받아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잡티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토닝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화장품,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뭐 화이트닝 세럼 같은 걸 많이 바르냐.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원래 하얀 피부니까. 근데 점점 저도 잘 타고 이런 걸 보면서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스킨케어를 섭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스킨케어에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각종 화이트닝 세럼들 그리고 이제 뭐 비싼 거 SK2의 뭐 에센스나 이런 화이트닝 세럼들을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겠네 하고 한동안 안 썼어요. 그러다가 점점 다시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 같아서 좀 저렴한 로드샵 브랜드들의 그 화이트닝 세럼을 써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사람마다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맞는 게. 그래서 저는 뭐 마녀 공장 세럼을 써봤는데 친구들이 유명하다 그래서, 그리고 뭐 구달에서 나오는 잡티 세럼 이런 것도 써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효과가 있었냐? 저는 코스알엑스에서 나오는 비타민C 제품을 최근에 사용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억울했어. 왜 이제 알았지? 그래서 주위에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링크 걸어서 더보기 다음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럼 선크림 뭐 바르냐, 토너 크림은 뭐 바르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선크림은 셀퓨전시 아니면 그냥 새로 나온 제품들 많이 트라이를 해보는 편이고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너 크림은 HC에서 나온 그 홈쇼핑 제품이 있거든요. 분홍색 케이스. 그것도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렇게 제품 2개를 바릅니다. 손에 닿는 선크림 바르고 그거 토너 크림 바르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바를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365일 매일 바르고요. 그 야외 활동이 많아질 때면 심할 때는 3시간씩 이제 체크를 해서 지속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니까 선크림을 3시간마다 더 발라줬어요. 그래서 뭐 스틱 형태는 몸에 바르고 선크림은 얼굴에 계속 바르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직장인 당시 이렇게 한 켠에 넣어두고 점심시간마다 계속 발라줬습니다. 피부 화장을 안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양제를 못 먹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식품회사에서 다니기도 했고 관심도 많아서 영양제에, 건식 같은 경우에는 뭐 콜라겐, 히알루론산,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걸 가장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콜라겐도 히알루론산도 웬만한 거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저희 어머니는 효과를 되게 많이 보셨대요. 그 피부 쪽으로. 근데 저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고요. 히알루론산은 수분 쪽을 관리를 해주는 영양제인데 그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비타민C를 제가 메가도스라고 하는 용법으로 먹어보게 됩니다. 메가도스가 그 복용해야 되는 양을 조금 더 넘게 해서 많이 먹는 건데, 비타민C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를 먹었어요. 분말 형태로. 그러니까 레모나 같은 분말을 이제 물에 타서 아니면 입에 넣어서 그냥 먹었는데 그게 효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비타민C를 처음 먹은 거는 건강 때문이었어요. 제가 좀 몸에 좀 잘 안 챙길 때 건강이 안 좋아져서 비타민C를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먹은 거였는데 피부가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피부에는 비타민C구나. 그래서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제품들 보시면 그 비타민C 배합된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뭐 배곡 주사 맞을 때도 비타민C 주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타민C를 먹는 걸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먹을까, 히알루론산을 먹을까, 비타민C를 먹을까 만약에 고민을 하시면 비타민C를 먹어보시고 건강관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좀 다른 걸 먹을 여력이 된다 하면 뭐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요즘 뭐 에스더포뮬라나 아니면 다른 공구 제품들에서 필름형 이렇게 혀에 넣고 먹는 글루타치온이나 아니면 분말 형태로 물에 타먹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먹어봤습니다. 저는 그 미국 직구 제품으로 시작해서 먹었는데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막 링거에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더 좋은 제품이나 더 좋은 기능성 제품들을 찾으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결론은 비타민C를 먹어라. 그리고 매일 먹기 부담스럽더라도 자주 먹으려고 해라. 그렇다고 매일 못 먹겠으니까 아예 안 먹어야지 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화장을 어떻게 하냐? 저는
보통 올리브영이나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파운데이션 제품들을 17호, 11호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 11호는 살짝 안 맞고 11호는 요즘같이 이렇게 탔을 때는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톤업 선크림을 바르고 제 피부보다 조금 더 밝은, 반톤 밝은 파운데이션을 바릅니다. 제가 어두운 색깔을 발라봤는데 21호 조금 어둡게 나온 걸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밝은 걸 바르려고 하고 제가 건성인데 좀 매트한 걸 바르면 좀 둥둥 떠 보이는 게 좀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밝은색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걱정하는 게 피부톤이랑 달라서 둥둥 떠 보일까 싶어서 그러잖아요. 좀 매트한 제품을 바르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디올 제품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이거랑 에스쁘아 제품들 그리고 뭐 바비 브라운의 포슬린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너무 뻔한 거예요. 어떡해. 물을 되게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건강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커피를 많이 마시기보다 물을 마셔야겠다 해가지고 물을 많이 마셨는데 피부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셨을 땐 잘 모르겠는데 마시다 안 먹으니까 피부가 확 건조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성 피부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건조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요즘같이 지금 오늘이 한 36도거든요. 서울은. 이렇게 더운 날에는 양산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양산 그리고 또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는 때는 우산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어려워서 그냥 UV 실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고 다니고 요즘같이 더울 때 이제 긴팔 입고 잘 타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야외를 걷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가 많을 땐 최대한 걷지 않고 해가 지면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좀 더 밝은 색을 입고 꼼꼼 선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피부과 화장품, 뭐 선크림 자주 바르기, 영양제 먹기, 뭐 파운데이션을 조금 밝게 발라보기 이런 것들 다 해봐서 효과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콜라겐이 잘 안 맞았지만 히알루론산이 잘 안 맞았지만 맞는 게 있을 거고 그런 거 해서 효과를 본 게 있으면 꾸준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콜라겐까지 먹는 게 좀 무리라서 비타민 C만 꾸준히 먹으려고 하고 있고 피부과도 사실 자주 가면 좋은데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자주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얼마나 자주 바르냐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마다 꼭 덧바르려고 노력을 하고 스틱이 바르기 좀 편하더라고요. 스틱 제형들 많이 바르고 피부 화장은 사실 지금 촬영을 해서 했는데 안 하고 선크림을 계속 덧바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30분 전에 꼭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 피부톤을 좀 유지하고 또 다른 분들도 가진 피부톤을 좀 화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관리법과 생활습관 이렇게 2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더 알고 싶은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